지금부터 디콜렉션 관리자 모드 이용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관리자 사이트는 각 기관 디콜렉션 사이트의 URL 뒷부분에 /ad/로그인을 추가 입력을 하시고 접속을 해주시면 접속이 되고 있고요. 로그인은 사전에 등록한 관리자의 아이디, 패스워드, 그리고 IP에서만 로그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대시보드에서 확인 논문 제출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연구 실적 구축 건수, 연도별 구축 건수, 그리고 인기 자료 확인 가능하시고요. 공지사항과 게시판의 게시글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왼편 메뉴를 통해서는 기관 정보 관리, 연구 성과 관리, 확인 논문 제출 관리, 통계, 게시판 관리, 환경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환경 설정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설정에서는 기관의 관리자 이메일 주소와 기관의 주소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디콜렉션 페이지 하단 부분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 정보에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Q&A 게시판 사용 여부 체크 부분이 있는데요. Q&A 게시판을 사용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제출자가 로그인 전에는 확인하실 수 없지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오른편 상단에 Q&A 게시판이 보이고요. 해당 메뉴를 클릭을 하셔서 제출자들이 궁금한 내용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메뉴의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우저 설정 부분은 디콜렉션 페이지에서 이 자료 검색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커뮤니티 컬렉션 학과별 학위 논문 학술지가 보여지고 있는데 자간에서 학술지 논문을 구축하지 않아 해당 메뉴는 보여주고 싶지 않다 할 경우에는 브라우저 설정에서 학술지의 사용 여부를 N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순서도 컬렉션 학과별 학술지 학술 행사 순서로 보여지는데 그 순서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순서를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로고 정보에서는 학교명과 이미지 파일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등록된 이미지 파일은 제출자가 로그인 인증 시 보여지는 안내창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화면에 사용되는 로고이고요. 별도의 이미지를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기본 디콜렉션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Q&A 게시일에서는 Q&A 게시일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일을 사용으로 하고 게시일 범위를 지정을 하게 되면 해당 게시일 범위 내의 게시글만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체크 설정에서는 책가피 수정 시 업차 정보에도 변경할 것인지, 반송 시 메일 발송 여부에 대한 체크 기본값을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사용 유무는 저작권 동의서, 제출 확인서, 서비스 확인서에 표시가 되고 있는데 그 표시 여부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학술지 입력 방식은 조회 입력 또는 조회 및 직접 입력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조회 입력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사이트에서는 디콜렉션 페이지 하단에 있는 기관에서 참고하는 사이트 정보를 등록하실 수 있는 메뉴인데요.
신규로 등록을 하실 수 있고요. 등록된 레퍼런스 사이트의 사용 여부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워터마크 설정 메뉴에서는 워터마크의 투명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워터마크가 본문의 내용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투명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본문의 내용을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투명도를 조절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숫자는 높을수록 투명하고요. 보통 70 내지 80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원문 보기 IP 관리 메뉴에서는 저작권 비동의 시 컬렉션 정책에 따라 원문 이용이 관내 IP에서만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IP 대역을 등록 관리하는 곳입니다. 오른편 하단에 있는 등록 메뉴를 이용을 하셔서 등록명 입력을 하시고 관내 IP 선택을 하신 후에 사용 가능한 IP 대역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컬렉션 공개 범위가 로컬의 경우에는 원문 이용 허용 범위에서 별도 관리가 가능한데요. 이때 교내로 설정할 경우에는 IP 구분을 교내 IP로 선택을 해 주시고 IP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지 관리에서는 디콜렉션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메시지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완료, 검증, 이관 등의 처리 단계 알림 메일이 발송이 되고 있는데요. 각 단계별 알림 내용을 작은 상황에 맞게 수정, 관리하실 수 있고요. 제출 완료, 검증, 이관의 경우에는 그 사용 여부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알림으로 발송되는 내용은 이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카카오 알림 메시지는 카카오 측의 정책으로 내용 수정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반송할 경우에 그 반송 사유를 입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자주 사용되는 반송 사유를 이 반송 메시지 메뉴에서 등록을 한 후에 선택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수정 가능하시고요. 그 사용 여부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메시지는 제출 화면에서 출력되는 메시지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922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제출자의 연락처 입력 화면에 노출되는 메시지입니다. 기관에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정 가능하시고요. 원치 않을 경우에는 삭제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 처리 방침 관리 메뉴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내용을 기간에 맞게 수정하시거나 새롭게 등록하실 수 있고요.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 작업자의 아이디 그리고 접속 IP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개인정보 보존기간 설정에서는 보존기간을 1년 또는 2년 영구적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설정된 기간 동안에 제출자가 로그인한 이력이 없으면 해당 제출자는 후면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사용자 메뉴에서 제출자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 메뉴에서는 제출자를 등록, 그리고 등록된 제출자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출자 확인은 컬렉션별, 확인 가능하시고 휴면 이용자, 미접속 이용자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자 등록은 오른편 하단에 있는 등록 메뉴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개별 등록 가능하시는데요. 이때 자료 제출을 위해서는 제출 컬렉션을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또 1개 이상의 컬렉션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컬렉션 오른편에 있는 추가 버튼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컬렉션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등록은 여러 명의 제출자를 한 번에 등록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일괄 등록 반입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양식에 맞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는 컬렉션 설정 없이 제출자 정보만 등록하는 경우이고요. 컬렉션 설정과 함께 일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컬렉션별 일괄 가입 메뉴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컬렉션별 일괄 가입 메뉴를 클릭을 하셔서 반입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컬렉션 설정을 위해서 상위 커뮤니티, 하위 커뮤니티, 컬렉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하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 등록은 확인 논문 제출 관리, 확인 논문 접수 설정 컬렉션 메뉴에서도 가능한데요. 제출받고자 하는 컬렉션에서 제출자 정보 메뉴를 이용을 하신 다음에 조회 가입 또는 일괄 가입 메뉴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확인 논문 제출 관리 설명 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비밀번호 초기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제출자를 선택을 하시고 비밀번호 초기화를 클릭을 하시면 비밀번호가 초기화가 되는데요. 초기화가 된 이용자는 로그인 인증 절차를 통해서 다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신 후에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대상이 아닌 제출자는 삭제도 가능한데요. 해당 제출자를 선택을 하고 삭제 버튼을 이용을 하시면 해당 제출자 정보가 삭제가 되고 있고요. 제출자가 삭제되었다고 해서 해당 제출자가 제출한 논문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하신 경우에는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휴면 상태 이용자의 경우에는 휴면을 해제하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제출자의 아이디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상세 정보 화면에 있는 초기화 버튼을 이용해 주시면 휴면 계정이 초기화가 되고 있고요. 해당 이용자는 기존에 설정하신 비밀번호로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요. 비밀번호도 기억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비밀번호 초기화도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관리자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에서는 관리자 계정을 등록 관리하실 수 있는데요. 관리자 등록은 오른편 하단에 있는 등록 버튼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관리자 등록은 관리자와 스텝으로 구분 등록을 하실 수 있는데 관리자는 모든 이용 권한이 있는 경우이고 스텝은 컬렉션별 권한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컬렉션별 권한 부분에서 커뮤니티를 선택을 하고 해당 컬렉션을 선택을 하신 후에 권한을 부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컬렉션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권한 추가 버튼을 이용을 하셔서 컬렉션을 추가로 생성하시고 권한을 부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허용된 IP에서만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IP 등록은 필수로 해 주셔야 하고요. 여러 장소에서 접속하실 경우에는 IP 추가 버튼을 이용을 하셔서 접속하신 장소에 IP를 추가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계정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로그인 시 오해 실패로 계정이 잠긴 경우에는 해당 아이디를 선택한 후에 비밀번호 초기화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비밀번호가 ID 플러스 123으로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접속하실 때에는 ID 123으로 입력을 하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비밀번호를 재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메인 관리자의 계정이 잠긴 경우에는 기관에서는 초기화를 진행하실 수 없으니 이 경우에는 운영팀으로 초기화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PI 발급 관리에서는 디콜렉션 구축 논문들을 API 연계 서비스 하고자 할 때 API 발급 관리 메뉴에 있는 등록 버튼 이용을 하셔서 신청 기간의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요. 등록 후에 생성된 인증키를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PI 이용 안내, 간략 정보 검색, 아이템 상세, 저널 상세, 번호 정보 조회, 제출 정보 상세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간 정보 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정보 관리는 학과 정보 관리를 위한 부분입니다. 학과 정보는 상위 구성, 하위 구성, 학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구성에서 상위 구성 그리고 하위 구성을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상위 구성을 새로 등록할 경우에는 오른편 하단에 있는 상위 구성 등록을 이용을 하셔서 상위 구성명을 입력 후에 등록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고도와 이후에 상위 구성을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상위 구성명을 대학 또는 대학교로 입력을 할 경우에는 학과 조회 입력 시 출력되지 않으므로 학과 조회를 위해서는 상위 구성명을 대학원으로 입력 후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 구성 등록은 하위 구성 등록 메뉴 이용을 하셔서 해당하는 상위 구성명을 선택을 하시고 하위 구성명을 입력 후에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원에서는 학과 정보를 등록하게 되는데요. 신규 학과를 등록할 경우에는 오른편 하단에 있는 등록 메뉴를 이용을 해서 구성 정보를 선택을 하고 학과명 입력하고 현지 학과, 이전 학과 상태를 선택을 한 후에 추가 정보를 입력을 하신 후에 등록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학과명 영문은 영문 제출자 페이지에서 표기되고 있으므로 영문 학과명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No record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문 학과명을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학과명을 표기할 때는 띄어쓰기 없이 붙여쓰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공학과와 같이 띄어쓰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마크 반출하거나 리스에 학과명이 표기될 때 뒤에 있는 공학과만 표기가 되고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띄어쓰기 없이 입력을 해 주셔야 하고요. 또 화면과 같이 세부 전공을 함께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마찬가지로 공백 없이 붙여서 입력을 해 주시거나 전공 부분은 메타데이터 세부 전공 항목에 입력을 해 주시고요. 학과 정보에서는 학과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 등록은 일괄 반입도 가능하시는데요. 일괄 반입 메뉴를 클릭을 하여 제공되는 학과 반입 샘플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양식에 맞게 작성 후에 등록해 주시면 되십니다. 이때 현재 학과, 이전 학과를 함께 등록하실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학과만 또는 이전 학과만 각각 등록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과명을 선택을 하시고요. 상세 화면에 있는 수정 메뉴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학과명이 변경이 된 경우에는 학과명을 수정하시기보다는 신규로 등록을 이용을 해주시고 상태만 현재 학과, 이전 학과로 변경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 삭제도 가능하시는데요. 학과 삭제는
해당 학과에 아이템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소에서는 기관 내 연구소 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곳으로 개별 등록, 일괄 등록 가능하시고요. 일괄 등록하실 때에는 반입 샘플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신 후에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 성과 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성과는 학위 논문 제출 관리에서 서비스 이관한 논문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서비스 이관 처리되어 서비스 중인 논문들에 대하여 수정 또는 서비스 중단하고자 할 경우 어디서 처리하는지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바로 연구 성과 메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성과 메인 화면에서는 아이템 유형, 학위, 원문 유형별로 조건 검색이 가능하고요. 엔드 형식이기 때문에 학위 논문 중 석사 논문만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위 논문, 석사를 선택을 해주시면 해당 논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일이 기본적으로 현재일 기준으로 6개월로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날짜를 삭제하거나 날짜를 재설정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왼편에 있는 이 파란색 버튼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커뮤니티 컬렉션별 그리고 학과별로 제한 검색 이용 가능하시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메뉴를 보게 되면 일괄 변경, 컬렉션 이동, 반출, 검증, 재변환, 삭제 메뉴가 있는데요. 일괄 변경에서는 원문 서비스 시작 그리고 중지, 검색 서비스 시작 또는 중지로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선택한 일부 논문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회된 전체 논문이 일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컬렉션 이동의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선택을 한 후에 컬렉션 이동을 클릭을 하시고 이동할 컬렉션을 선택을 하시면 해당 컬렉션으로 논문이 이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관 당일에만 컬렉션 공개 범위와 상관없이 이동이 가능하며 이관 다음 날부터는 공개 범위가 아카이빙에서 로컬에서 공개로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출 메뉴는 논문의 서지 정보를 엑셀 또는 마크 형식으로 반출하실 수 있고요. 원문 재변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변환 메뉴 이용을 해 주시고요. 원문 재변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검증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재변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문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 처리까지 진행을 해 주시고요. 논문 삭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삭제 메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논문의 제어번호 또는 제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상세 정보 화면이 보여지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리모컨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인쇄, 컬렉션 이동, 반출, 검증, 재변환, 삭제 처리 하실 수 있고요. 메타 정보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오른편 하단에 있는 메타데이터 수정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문 정보에서는 원문 서비스 상태를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서비스 중인 논문을 서비스 중지로 변경을 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서비스 중지 논문을 서비스 시작 버튼을 이용을 하셔서 다시 서비스를 재개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중인 논문을 서비스 중지 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다시 서비스 재개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때 검색 서비스의 경우에는 리스에 바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리스의 검색 서비스 상태값을 변경을 원하신 경우에는 리스 확인 논문 운영팀에도 별도로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논문, 변화 논문 각각 확인 가능하시고요. 원문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문 수정 버튼 이용을 하셔서 원문 파일 교체하실 수 있고 책갈피 내용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서비스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 확인서 인쇄 버튼을 이용을 하셔서 인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저작권 정보에서는 동의, 비동의, 조건부 동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출자가 설정한 CCL 항목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원문 제공 방식을 DRM 전용 뷰어에서 일반 PDF 뷰어로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고 반대로 일반 PDF 뷰어를 DRM 전용 뷰어로 또 변경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동의서 파일의 경우는 제출자가 저작권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파일을 업로드하여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자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에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출자 요청으로 저작권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권 수정 메뉴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정보에서는 제출자 정보 조회를 통해서 제출자 정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관리정보 수정 메뉴에서는 제출자 정보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 이력 조회 메뉴가 있는데요. 수정 이력 조회에서는 관리자가 수정한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수정, 저작권 정보 수정의 경우에는 원문 파일이 재변환이 이루어지면서 원문 보기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템 상태가 재처리 중으로 표기가 되고 있고요. 해당 논문의 원문 보기를 클릭을 했을 경우에 화면과 같이 원문 파일 복구 작업으로 인하여 원문 서비스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원문이 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원문 수정, 저작권 정보 수정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검증 처리까지 진행을 해 주셔야 하고요. 원문 재변환이 이루어진 아이템을 검증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성과 메인 화면의 아이템 상태 부분의 재처리에 놓이게 됩니다. 때문에 재처리 항목에 있는 논문들은 서비스를 위해서 확인 후에 검증 처리까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성과 등록 메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성과 등록은 관리자가 논문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컬렉션을 선택을 하고 메타 정보를 입력을 하신 후에 저작권 동의서, CCL 항목 체크하시고 원문 파일 및 책갈피 정보를 입력한 후에 제출 완료 버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자가 제출한 논문은 제출자가 제출한 논문과는 다르게 검증 처리는 건너뛰고
확인 논문 제출 관리, 서비스 2관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서비스 2관 화면에서 내용 확인 후에 2관 처리하면 서비스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연구 성과 반입은 논문 개별 등록이 아닌 일괄 등록을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오른편 하단에 있는 등록 메뉴를 이용을 하여 반입 작업명을 입력을 하고 대상 DB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제출 DB를 선택을 하면 제출 단계의 논문이 반입이 되며 확인 논문 제출 관리 메뉴에서 검증과 이관 처리를 해 주셔야 하고요. 대상 DB를 서비스 DB를 선택을 하게 되면 반입과 동시에 디콜 사이트의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연구 성과 메뉴에서 원문 서비스를 위해 검증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템이 반입될 컬렉션을 선택을 하고 저작권 동의, 라이센스 적용 여부를 체크를 하신 후에 반입 파일을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작권 동의, 비동의 데이터는 한꺼번에 반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파일을 생성을 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입 파일은 샘플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양식에 맞게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단일 컬렉션에 반입할 경우와 다중 컬렉션에 반입할 경우의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중 컬렉션 반입의 경우에는 컬렉션 아이디 입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컬렉션 아이디의 경우는 컬렉션 아이디 확인하기 메뉴를 이용을 하셔서 해당 컬렉션의 아이디 이 부분을 복사를 하신 후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샘플 파일을 보시면 여러 개의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반입할 때에는 실제 데이터가 있는 시트만 남긴 채 이용을 해 주시고요.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를 하신 후에 반입할 논문의 데이터만 남긴 채 반입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파일의 경우는 직접 보급 기간의 경우는 원문 서버에 오리지널, 서밋과 같은 단계에 임포트라는 폴더를 생성을 하여 원문 파일을 업로드한 후에 엑셀 파일을 반입을 하면 메타와 원문이 동시에 반입이 되고 있고요. 호스팅 기간의 경우는 원문 서버에 업로드해야 하므로 원문 파일을 운영센터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성과 반출에서는 아이템의 서지 정보를 마크 또는 엑셀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반출하고자 하는 자료의 유형, 컬렉션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대상 DB를 서비스 DB로 할 경우에는 연구 성과에 있는 아이템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 제출 DB로 할 경우에는 제출 단계에 있는 아이템 반출이 가능하겠습니다. 반출 대상 보기 버튼을 클릭을 한 후에 반출하고자 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반출 작업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여 반출 작업명을 입력을 하시고 반출 형태를 선택한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반출 결과 파일이 생성이 되겠습니다. 원문 반출의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직접 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통합운영센터 유지보수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운영팀에서 반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원문 파일이 제출 원문인지 변환 원문인지를 반드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함에서는 삭제된 논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삭제함에 있는 논문들은 검색 및 원문 서비스가 중지됩니다. 이 경우 디컬렉션 사이트에서만 적용이 되고 리스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 리스에서도 서비스 중단을 원할 경우에는 원문 중단, 검색 중단 처리를 먼저 하시고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리스 학위 논문 운영팀으로 직접 중단 요청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삭제된 논문을 선택을 하고 복원 버튼을 클릭을 하면 삭제되기 전 상태로 복원이 되고 있고요. 완전 삭제를 이용을 하시면 아이템이 영구적으로 삭제가 되는데요. 이 경우는 이력 관리를 위해 완전 삭제는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가정보관리 학술지에서는 학술지를 등록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등록 버튼을 이용을 하여 신규 학술지를 등록을 하실 수 있고요. 학술지 명을 클릭을 하면 상세 화면에서 학술지 정보를 수정, 권어 등록, 권어 수정, 해당 권어에 논문이 없는 경우에는 권어 삭제도 가능하겠습니다. 권어 등록을 보게 되면 발행년, 권어명은 필수 사항이고요. 권과 호를 입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숫자로만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학술지에 등록되어 있는 학술 논문들은 아이템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당 논문을 반출, 권어 이동, 그리고 삭제 가능하겠습니다. 학술 행사에서는 각 기관의 연구소, 부속기관, 학회 등에서 진행한 행사 자료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행사 그룹 관리에서 행사 그룹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하단에 있는 등록 메뉴를 이용을 하여 행사 그룹명을 입력을 하고 공개 범위, 운영 상태를 체크, IP 등록 후에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행사 관리에서 학술 행사에서 해당 학술 행사를 선택을 하고 학술 행사 등록 메뉴를 클릭을 하여 행사명, 행사 장소, 행사 기간 입력하신 후에 발표 자료를 입력을 하고 자료를 등록을 해 주시고 등록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된 강의 발표 자료는 학위 논문 제출 관리 서비스 이관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해당 자료 확인 후에 이관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학위 논문 제출 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들의 논문을 제출받기 위해서는 먼저 컬렉션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컬렉션은 커뮤니티 컬렉션으로 구성이 되므로 먼저 학위 논문 접수 설정 컬렉션 메뉴에서 오른편 하단에 있는 상위 커뮤니티 등록 메뉴를 이용을 해서 커뮤니티명 입력을 하시고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요. 커뮤니티 상태가 운영 중지인 경우에는 해당 아이템들이 서비스 되지 않으므로 서비스를 이해한 경우에는 운영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커뮤니티에 컬렉션을 추가할 경우에는 해당 커뮤니티를 선택을 한 후에 컬렉션 등록 메뉴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커뮤니티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커뮤니티 수정 해주시고요. 운영 중지를 할 경우에는 운영 중지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래에는 해당 커뮤니티에 등록된 컬렉션 목록 확인하실 수 있고요. 컬렉션을 선택을 하면 해당 컬렉션의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컬렉션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 등록 버튼을 이용을 하셔서 컬렉션 명을 입력을 해 주시고 저작권 동의서, 제출 확인서를 설정을 해 주시는데요. 컬렉션 명과 저작권 동의서, 제출 확인서는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작권 동의서와 제출 확인서는 왼편에 있는 메뉴 양식 관리에서 사전에 등록을 하신 후에 선택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컬렉션 상태는 논문을 제출받고 서비스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 중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컬렉션 유형은 자료 유형을 선택해 주면 되겠고요. 공개 범위가 공개인 경우는 디콜렉션 사이트 뿐만 아니라 리스 페이지에서도 자료 검색이 되는 경우이고요. 로컬인 경우는 디콜 페이지에서만 검색이 되고 있고요. 아카이빙은 서비스가 아닌 보존 목적인 경우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자 지정 여부, 제1저자, 제출 사용 여부를 설정을 하는데요. 제1저자 제출이 예인 경우에는 제출자명이 제1저자명으로 자동 입력되는 경우입니다. 원문 수집 여부, 그리고 제출받는 자료의 원문 형태를 지정을 해 주시고요. 책카피 사용 여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편에 자료 제출 기간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 기간 내에서만 제출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출 후 수정에서는 제출자가 제출 완료 후에 직접 수정 가능 여부를 설정해 주시는 경우인데요. 제출 후 수정이 아니오인 경우에는 제출 완료 후에는 제출자가 직접 수정이 불가능하고요. 제출 후 수정 A인 경우에는 제출 완료 후에도 제출자가 직접 수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관리자가 검증 처리를 하게 되면 직접 수정이 어려운데요. 이렇게 검증 처리가 된 논문이거나 제출 후 수정이 아니오인 경우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출자들이 관리자에게 반송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제출 요청을 예로 설정을 하게 되면 제출자 화면에 재제출 요청 메뉴가 생성이 되어 해당 메뉴로 반송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송 요청을 전화로 받게 되어 업무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재제출 요청 메뉴를 예로 설정하여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문 개수에서는 제출받는 원문 개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호스팅 기간에는 1개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고요. 직보급 기간의 경우에는 5개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 파일 형식은 호스팅 기간은 PDF만 가능하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터마크에서는 대학교 그리고 디콜렉션 워터마크 사용 여부와 그 사용 위치를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위치는 각각 다르게 지정을 해 주셔야 하고요. 각각의 워터마크는 왼편에 있는 기간 직인관리 메뉴에 사전에 등록을 한 후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센스 CCL 여부 적용 비적용 선택하실 수 있고요. 참고문헌 등록 방법, 참고문헌 필수 여부, 그리고 인준지 사용 여부, 추가 자료 등록 여부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인준지 사용 여부를 사용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인준지 제출은 필수 항목이 되겠습니다. 문서보안 적용 시 원문 이용 허용 범위 기본값 설정에서는 원문 이용 허용 범위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저작권 동의 시 보기와 인쇄는 허용이고요. 저장은 허용 또는 불허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저작권 비동의의 경우는 인쇄와 저장은 불허이고요. 보기만 간내 또는 불허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 범위를 로컬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화면과 같이 별도 관리 설정 메뉴가 추가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기를 허용, 간내, 교내, 불허로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간내 또는 교내로 설정을 할 경우에는 각각 이용 가능한 IP 대역을 등록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환경 설정, 원문 보기 IP 관리에서 IP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타 정보는 간편 설정과 전체 설정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간편 설정은 발행연도, 학위 수연 연월, 학위명을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담당자가 입력해둔 기본값을 변경 불허로 설정을 하게 되면 제출자가 수정할 수 없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설정은 메타 항목 전체를 각각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컬렉션이 생성이 되면 기본 정보, 메타 정보, 제출자 정보를 각각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본 정보에서는 컬렉션을 수정, 그리고 삭제, 컬렉션 이동을 하실 수 있는데 아이템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컬렉션 삭제가 불가능하겠습니다. 메타 정보에서는 메타데이터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 메뉴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자 정보에서는 해당 컬렉션의 논문을 제출하는 제출자를 등록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메뉴를 통해서 제출자 조회 가입, 일괄 가입, 그리고 삭제, 메시지를 발송하실 수 있고요. 조회 가입의 경우에는 제출자를 조회를 하여 해당 제출자를 선택한 후에 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는 환경 설정, 사용자 제출자에 있는 제출자 정보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먼저 사용자 등록 후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명의 제출자를 한꺼번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괄 가입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괄 가입 메뉴를 클릭을 하여 오른편 상단에 있는 반입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그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하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자가 등록이 되면 다음과 같이 보여주는데요. 제출 현황에서 제출자, 미제출자, 그리고 반송 제출자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미완료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제출자가 메타 등록, 저작권 정보, 원문 등록까지 마쳤으나 최종 제출 완료 버튼을 클릭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때문에 제출자에게 제출 완료까지 진행을 해달라고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완료인 경우에는 메인 대시보드 제출 현황의 미완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학위 논문 제출 관리에서도 왼쪽 패시드에 있는 미완료를 체크를 하신 후에 제한 검색을 이용을 하시면 미완료 상태의 논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미완료 논문에 대해서도 검증, 반송 가능하시고요. 개인공지 발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요청 메일을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학위 논문 제출 관리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위 논문 제출 관리에서는 제출자들이 제출한 논문들에 대하여 관리자가 검증 및 이관 처리를 하는 곳인데요. 먼저 인수 및 검증에서는 제출된 논문들이 1차적으로 수집되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출 원문, 변화 논문 각각 확인 가능하시고요. 하단 메뉴를 통해서 컬렉션 이동 가능하고요. 재제출 요청이 있거나 제출 논문에 대한 제출자의 직접 수정이 필요하여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반송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논문 선택하고 반송 버튼을 클릭을 하신 후에 반송 사유로 입력을 하여 제출자가 어느 부분을 수정을 해야 하는지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문 재변환이 필요할 때는 재변환, 삭제가 필요할 때는 삭제, 그리고 개인 공지 발송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문 확인 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검증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상태 표시를 보면 제출된 논문은 제출, 반송된 자료를 수정 후 다시 제출하게 되면 재제출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재제출 요청의 경우는 제출자가 반송 요청한 경우이므로 반송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및 검증 단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메타데이터 수정 그리고 원문 수정이 될 텐데요. 그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제어 번호와 논문 제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상세 정보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메타데이터를 확인하신 후에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메타데이터 수정 메뉴를 이용을 하셔서 수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메타데이터에 입력된 특수 기호가 호환이 안 돼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제목 오른편에 있는 다국어 입력키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해당 기호를 선택하신 후에 해당 기호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문 정보에서는 제출 원문, 변환 원문 각각 확인 가능하시는데요. 변환 원문을 보시게 되면은 첫 페이지에 제출자가 설정한 CCL이 맞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또 책갈피를 사용한 경우에는 책갈피가 잘 적용이 되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갈피 입력이 잘못되어 있거나 원문 파일을 교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문 수정 버튼을 이용을 하신 후에 원문 교체는 업로드된 원문을 삭제를 먼저 하신 후에 다시 해당 원문 파일을 업로드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호스팅 기간은 원문 파일이 PDF만 가능하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갈피 입력 방법을 보게 되면은 시작 페이지 설정은 서론이 있는 페이지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서론의 쪽번호가 아니라 실제 서론이 수록된 면을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시 논문을 보게 되면 서론이 있는 페이지의 쪽번호인 1이 아니라 이 서론이 실제 수록되어 있는 페이지 정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12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들여쓰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자동 정렬을 하고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입력 공백 보기를 보게 되면 들여쓰기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들여쓰기가 한 개씩 적용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화면이 아니라 책갈피 내용이 입력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수정을 하신 다음에
수정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책갈피 때문에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 경우엔 먼저 시작 페이지 설정 부분과 들여쓰기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정보에서는 동의, 비동의, 그리고 조건부 동의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출자가 설정한 라이센스 항목 확인 가능하시고, 원문 제공 방식을 일반 비호로 할 것인지 DRM 전용 비호로 할 것인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자가 제출한 저작권 동의서를 업로드해서 보관 가능하시고요. 저작권 정보와 라이센스 설정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권 수정 메뉴 이용을 하셔가지고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한 논문의 컬렉션 바로가기를 이용을 하시면 해당 컬렉션의 설정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정 이력 조회에서는 메타데이터 수정, 그리고 원문 수정 등의 수정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수 및 검증에서 검증 처리된 논문들은 서비스 이관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해당 논문을 선택을 한 후에 이관 처리를 하게 되면 이관 처리된 논문은 당일에 디콜 사이트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리스에는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논문 제출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2, 3주 이상 소요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관 메뉴에서도 컬렉션 이동, 재변환, 반송, 삭제, 개인 공지 발송 가능하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는 제출 과정에 있는 모든 논문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출 상태가 반송인 논문은 전체 논문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관리는 디콜렉션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저작권 동의서, 제출 확인서, 서비스 확인서를 등록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등록 메뉴를 이용을 해서 내용 입력을 하시고요. 출력 항목을 설정을 하여 신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 동의서의 경우는 내용 확인 후에 수정 또는 삭제 가능하지만 저작권 동의서의 경우에는 해당 동의서로 제출된 논문이 있는 경우에 내용 수정 그리고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직인관리 메뉴에서는 제출 확인서나 서비스 확인서 등에 삽입될 직인, 그리고 원문에 사용되는 워터마크를 등록하는 곳입니다. 워터마크 경우는 이미지가 본문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배경을 화면과 같이 투명하게 작업을 해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 현황에서는 UCI, 이즈니, DOI, OA 컬렉션이 있는데요. 먼저 UCI는 각 논문의 식별번호로 모든 학위 논문에 발급이 되고 있고요. UCI 발급 현황 그리고 변환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즈니는 박사 논문에 한하여 제출자가 신청한 경우에 발급되는 것으로 신청은 관리자 검증 완료 후에 제출자가 제출자 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 발급 현황 그리고 처리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OI는 발급을 희망한 기간의 논문들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학위 논문 중 저작권을 동의한 논문만 그 발급 대상입니다.
서비스 시작일이 있는 조건부 동의 논문의 경우에는 서비스 시작일 이후가 되면 발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OA 컬렉션에서는 공개 서비스가 가능한 학술 자료를 컬렉션 단위로 공개할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메뉴를 이용을 해서 컬렉션을 선택을 하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저작권 동의와 CCL 적용은 필수 항목이 되겠습니다. OA 컬렉션 이용 안내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에서는 구축 통계, 이용 검색 통계, 그리고 출력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구축 통계에서는 컬렉션, 구축월, 발행년, 학위 수여년, 학과, 원문 유형별로 구축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출자 제출, 관리자 제출, 관리자 반입, 연구 업적 연계 등 유형을 설정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진희 통계 메뉴에서는 총 박사 학위 논문 중에서 이진희를 발급받은 논문의 건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검색 통계에서는 검색 통계, 원문 이용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검색 통계의 경우는 뒷골 사이트에서의 검색 기준이고요. 원문 이용 통계의 경우는 원문 URL 기준이므로 뒷골 사이트와 리스에서의 이용 건수를 통합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렉션별로도 원문 이용 통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 서비스에서는 저작권 동의서, 제출 확인서, 서비스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자들은 제출자 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실 수 있고요. 관리자 선생님들께서도 해당 메뉴에서 출력이 가능하시므로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당 메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위 논문 제출 목록에서는 제출된 논문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원하시면 반출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라이센스 조회 메뉴에서는 제출된 논문의 CCL 설정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커뮤니티 그리고 컬렉션을 선택을 하신 후에 검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라이센스 정보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필요하신 경우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시판 관리 메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올리고자 할 경우에는 공지사항에 있는 등록 메뉴를 이용을 하셔서 내용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팝업 여부, 최상단 위치 여부, 그리고 게시 종료일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FAQ 관리에서는 제출자들이 자주 하는 문의사항을 정리해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오른편 하단에 있는 등록 메뉴를 이용을 하셔서 신규 내용은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등록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클릭을 하신 후에 답변의 내용을 한 번 더 클릭을 하시고요. 상세 화면에 있는 수정 그리고 삭제 메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AQ 순서 설정 메뉴를 이용을 하시면 순서 변경도 가능하시는데요. 해당 내용 선택을 하시고 하단에 있는 화살표 표시 이용을 해주시면 순서 변경 가능하시겠습니다. Q&A 관리에서는 제출자들의 문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을 클릭을 하신 후에 내용을 확인하시고 답변 쓰기 메뉴를 이용을 하셔서 해당 질의사항에 답변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A 메뉴는 그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왼편에 있는 환경 설정 메뉴에서 기본 설정을 클릭을 하시면 Q&A 게시판 사용 여부 설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원치 않으면 미사용으로 설정을 하셔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림 메시지에서는 처리 단계별로 제출자들에게 발송이 되는 전체 메시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자 모드 이용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출자 모드와 통합운영센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